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3가지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들 통해서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종목 상담 선정되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가지 모두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이죠. 현지 시각으로 20일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2주 만에 또다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입니다. 정부가 미국 보잉사와 공급망 분야, 미래 항공우주 분야 등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튀르키예 강진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우선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2주 전에 이제 튀르키예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그런 전 세계적인 구호의 손길도 좀 있었고요. 또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이제 인명 구출 작전 부분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게 됐었는데 추가적으로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강진이 나타나 주면서 또다시 건물이 무너지고 또 인명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사진 화면을 보시면은 1차 강진 이후에 발생됐었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많은 건물들의 잔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튀르키예 강진은 본진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한 6.0대에서 6.7 정도 되는 강진이 우선 전진으로 먼저 좀 나왔던 모습입니다. 원래는 이 강진 이후로 추가적인 강진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게 이제 본진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뒤에 몇 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7.3 정도의 강진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이제 건물들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 뒤에도 지속적인 여진이 있었습니다만 6.0대 이하 수준의 여진들이 좀 이어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대규모의 어떤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은 사실 나오지 않았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은 지진 강도의 어떤 규모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진의 진도폭은 1부터 12 라인까지 잡아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지진 강도는 대략적으로 4에서 5부터 인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쪽 경주 지역에선가 5.0 이상의 어떤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일부 건물의 흔들림이 느껴지고 또는 통유리창이 깨지는 등 지진 설계를 어느 정도 해놓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충격파를 느꼈는데요. 그게 불과 5.0에서 6.0 사이 정도의 지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진도 1이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 파동의 크기가 32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5에서 6, 6에서 7이
뭐 얼마나 돼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어마무시한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트리기에 같은 경우에도 6.0대의 지진으로 마무리가 됐다면 사실 큰 피해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로 볼 수 있겠는데 7.0 이상 수준의 강진이 본진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6점대 지진의 30배가 넘는 지진파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진 설계가 되지 않는 건물들이 많은 지역 위주로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얘기로는 터키가 전 세계에서 또 인구가 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뭐 7대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가 뭐 있을 정도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망자 같은 경우에 1차 지진 이후 현재 2주간 지난 시점에서 무려 4만 5천 명이라는 사상자를 이제 낸 부분으로 체크를 이제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추가 여진이 2주 만에 발생하고 한 차례가 아니라 6.0, 6.3 그리고 뭐 5점대 이런 지진이 수십여 회나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구조 작업이 다행히 막바진 시점에서 이 여진이 나온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전일 날짜 기준으로 이제 구조 작업을 사실상 종료해 나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어느 정도는 구조 작업이 이제 좀 철수를 하면서 구조 인력들이 조금은 빠지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여진과 관련돼서는 사상자 수가 대폭적으로 다시 늘어나지는 않았을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구조 작업이 한창이던 무너져 내린 건물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구조 인력들이 움직이고 있던 시점에서 이런 여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상자 규모는 구조 인력들까지 굉장히 많이 다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더 커지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어떤 여진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 건물에 대한 붕괴 현상 그리고 실제 또 마지막까지도 구조 인력으로서 한 명의 인명이라도 더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 시신 발굴 작업을 하던 구조 요원들이 상당수 많이 피해를 좀 입었다라는 소식들이 들림에 따라서 최소 몇백 명에서 1000명 이상의 추가적인 피해가 1차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더 뉴스로 전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내용과 관련돼서 아쉬운 내용이지만 우리는 주식을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지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왜 이걸 알아보고 있느냐, 이걸 왜 주식 썰전 주제로 다루고 있느냐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진이 이렇게 크게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구호 물자 및 물품들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폐기물 처리 관련된 업체들이 동원되게 되고 두 번째로 본다면은 지진 관련된 이제 내진 설계 관련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또 관련돼서 새로운 건물을 무너진 건물을 치우고 지으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관련돼서 파내는 굴삭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걷어내기 위해서 땅에 굴을 파는 뭐 파이프 업체라든지 그리고 건물을 세울 때 필요한 철강 구조물을 생산하는 재현 재강 관련주들이 수혜주들로 거론이 될 수가 있겠죠. 1차적으로 이 관련된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이 한번 단기 강세를 보인 흐름 부분들이 있었고 어떤 전반적인 구조 절차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에 약간 눌림이 나오고 있었던 종목들도 있었으나 현재 여진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여진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가정해 본다면 2차적인 관련 재해 수혜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지진 관련 연계 복구 관련주들 흐름들이 앞으로 당분간 단기적인 반등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과 관련돼서는 2차적인 강력 여진이 1차 강진 이후로 트리기에서 나온 만큼 그 관련주들을 찾아본다면 단타나 또는 추세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낼 수 있는 만큼 오늘 이후 흐름에서는 그런 관련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튀르키예 첫 강진 이후 추가 여진이 발생하며 피해가 더 증가하고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다만 시장과 엮어서 보게 된다면 이 구호물자 물품이 들어가면서 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의 동원과 함께 이 지진 관련 내진 설계 업체와 이 재건 관련주까지 말해주셨습니다. 추가 여진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런 2차적 재해 수해 관련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자, 이렇게 첫 번째 썰전 주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이런 미래 항공우주 기술의 협력을 논의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이제 1차적으로 벌써 네. 작년 후반부에 보잉사와 같이 이 관련 문의 내용 부분들을 논의를 좀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그 장관진과 그다음에 미국 보잉사 대표 CEO가 만남을 갖고 한미 관련된 우주항공 사업 영역이나 또는 공급망 확대 사업 영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협력 강화를 하자.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진전 있는 우주항공 분야에 또 미국의 어떤 항공 기술을 또 우리나라에도 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추진하자라는 얘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 뒤로 뭐 직접적으로 진척되는 사항 부분들이 크게 나오지를 못했었던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나라 그 관련 보잉 코리아사 CEO와 함께 또 우리나라 관련 관계자가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하면서 재차 협력 강화를 좀 진행하자라는 부분들을 약속을 하면서 흐지부지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이제 올라오게 된 거죠. 오늘 그 오후에 막 나온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에 연관되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오늘 오후 후반이나 이제 다음 거래일부터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를 좀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선 이 공급망 협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4월이면 이제 부산에서 보잉사가 공급망 확대 관련된 이제 사업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부산에서 미국 보잉사가 관련 사항 부분에 대한 어떤 회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협력 강화 모델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볼 수 있겠고, 연계돼서 보잉사와 직접적으로 지금 관련이 있는 국내 수혜 종목 부분뿐만 아니라 수혜 요소가 없더라도 비행기 관련 부품을 국내 항공사에 납품하고 있는 관련 납품사들이 보잉사의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 심리를 보일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보잉사가 전 세계 최대 뭐 항공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항공기 관련 수혜 부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런 공급망 확대는 관련 업종의 수혜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실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항공기 부품에 대한 어떤 공급 부분은 일정 부분에 이미 공급되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다변화가 되진 않을 거예요. 아직 참여하지 못했었던 기술력이 좋은 국내 항공 관련 부품 연계 회사가 추가적으로 좀 보잉사에 어떤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요소가 되겠으나, 지금 보잉사 같은 경우에 항공 사업 외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을 이제 우주항공 사업 영역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뭐 정부 차원을 넘어서는 민간 우주항공 사업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 강화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우리나라가 지금 인공위성도 지금 쏘고 또 여러 가지 우주항공 사업을 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뭐 전 정권도 그랬지만 현 정권 대통령도 어필을 해준 만큼 보잉사와 관련된 이번 상반기에 어떤 협력 강화가 나온다고 한다면 미국 보잉사가 갖고 있는 우주항공 기술과 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항공 기술이 접목을 이루면서 우주항공 관련주에 대한 어떤 기대 관심이 또 크게 한번 끌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꿈을 먹고 사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주항공 사업 영역. 우리가 영화에서는 우주정거장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고 거기에 우주선들이 접합을 했다가 다시 우주로 나아가는 뭐 이런
SF 영화들을 많이 현재 시점에서도 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달나라에 제대로 가기도 어려운 정도의 기술력을 사실 보유하고 있는 게 우주 항공 기술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국내도 지금 이제 막 새롭게 끌어오르고 있는 열망을 갖고 있는 영역 정도로 해당하는 게 우주항공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선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보잉사와의 협업 부분들이 제대로만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우주항공 강국으로서 미국이나 소련 및 몇 개국이 독점을 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 좀 뛰어들면서 IT 강국을 넘어서서 우주항공 강국으로도 IT 기술력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충분히 빠르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된 우주항공 관련주들을 앞으로 눈여겨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당장의 단기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상반기 중에 관련 재료들이 많이 좀 쏟아져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우주항공 관련주도 한번 움직이면 또 더블 이상의 어떤 시세를 주는 추세 파동을 주는 애들이 많이 있는 만큼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은 가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작년 말에 나왔던 이야기가 오늘 오후에 다시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 정부와 미국 보잉사 협력 분야와 관련해서 비행기 관련 부분 납품사와 이 우주항공 관련주 수혜가 예상이 된다 말해주셨는데요. 현재는 이런 산업이 미래를 보고 가치 투자를 하는 단계인데요.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의 이런 우주항공 강국으로의 도약 가능성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상반기까지 우주항공주 주의 깊게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썰전 진행해 주신 상한 김용덕 대표님과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 9시부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지금 2월 들어서면서부터 지수의 흐름이 네, 조금 어려워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다행히 뭐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네. 같은데 추가적인 상방 흐름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FOMC 회의가 없는 2월이죠. 남은 기간. 3월 이제 중반기까지는 2월 후반에는 회의가 사실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백기에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흔들림과 관계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 자세하게 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태까지 무료 방송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오늘은 꼭 놓치지 말고 참여하셔서 내가 장세무관하게 좀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얻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2월 증시의 흐름 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3월 FOMC 회의 전까지 이런 공백기의 방향성이 더 모호할 텐데요. 이런 와중에도 수익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입니다. 동국제강입니다. 매수가 16,000원이고요. 비중은 적지 않으셨는데 오늘 15,270원으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좀 오래 물려 계시기는 한데 철강주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16,000원이라는 매수가가 조금 신기한 게 네.
최근 한 3, 4개월의 주가를 제가 차트를 들여다보니까 없었고 네, 일단 9월은 아니실 거고. 그러니까 그 작년 아니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속상하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진짜 최고가 때. 네, 딱. 그때 16,300원 고가를 찍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다시 한번 그 기회를 도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동국제강은 말 그대로 이제 제강이기 때문에 철광석 관련된 부분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각종 이제 강관유라든지 이런 철로 활용될 수 있는 재료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업체가 되겠는데 네. 그래도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1차적으로는 그런 수혜가 점쳐지지 않았는데 지금 아까 전에 썰전 주제 중에 하나인 그 티르기에 뭐 터키 지역이죠 사실. 근데 이 이름을 왜 티르기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터키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건가요? 네. 티르키예를 해달라고. 해달라고. 네, 그렇게 말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네. 예, 그래서 티르기에 지역이 이제 무너진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새로 건물을 이제 올려야 되는데 예전처럼 이런 이제 뭐 몇십 년 만에 강진이다 보니까 내진 설계들이 안 돼 있고 그냥 대강 그 예전 방식으로 올린 건물들이 많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새롭게 올리려면은 요즘에는 대부분 건물이 그냥 벽돌을 올리는 게 아니라 빔 구조를 세우고 거기에 붙이는 방식으로 일반 건물들이나 높은 건물들도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그 철강석 관련주들, 제강 뭐 관련주들이 좀 수혜가 되는 게 아니냐, 공급 기대치를 갖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과 함께 산업 활동을 좀 확대하다 보니까 철강 소비를 좀 많이 이제 해주고 있거든요. 물동량이 좀 많이 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철광석 가격이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이와 관련된 단기적인 가격 수혜 요소가 좀 거론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으로 16,000원 돌파는 가능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13,000원에서 시작된 파동이 16,000원까지 올라갔다면 재료를 갖고 있더라도 상승판 좀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음봉이 나오지 않고 양봉이 나왔다면 충분히 매수가 회복은 가능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만약에 다음 거래일에 양봉 전환이 되지 못한다면 다시 9월과 같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서 가격적으로는 전거래일 종가 15,200원이라는 가격 구간대가 좀 크게 훼손되는 흐름이 다음 거래일 이후에 나온다면은 비중을 좀 줄여 주시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손실 부분으로 확정 손절을 해 주시고 다른 업종 쪽으로 관심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또 티르기에 관련 수혜 종목 중에서도 덜 오른 관련주가 중요하거든요. 오른 애들은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동국제강 최근 주가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만 상승 파동이 많이 나온 만큼 다음 거래일에서 양봉이 나오지 않으며 다시 9월 같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이 15,200원 이탈 여부를 보면서 비중 줄여보고 약손실로 정리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매수가 7,250원이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오늘 7,09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좀 리오프닝 관련주, 호텔 관련주인데 아난티는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수익 잘 나고 계시다가 네. 철퇴를 한번 맞으셨네요. 그죠? 네. 네, 어제 갑자기 음봉이 땅 하고 떨어지면서 이게 뭐야 마음 놓고 있었는데 아마 이런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난티 뭐 골프장 사업, 호텔 사업 관련된 이제 레저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 정책과 연결이 돼서 수혜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관광객들이 오면은 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고요. 다만 어제 이제 나온 그 검찰 수사와 관련된 소식이 이 관련주를 좀 떨어뜨린 걸로 볼 수 있겠는데 삼성 그 생명사와 아난티 그룹의 아난티 호텔과의 어떤 거래 내역에 있어서 뭔가 좀 문제점이 있었다. 계약 관계상에 뭔가 좀 이제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아마 들린 것 같고
그와 관련돼서 전거래일에 아난티가 주가의 어떤 급하락이 좀 나왔던 걸로 볼 수 있어요. 우선 악재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낙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정상적인 그 호재가 없더라도 악재가 없는 애들은 시장 기술적 변동성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르는 흐름의 분석이 가능한데 이렇게 연계성이 진짜 있건 없건 간에 악재 때문에 주가가 다운된 종목은 추가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거래일의 조정이 오늘 바로 상승 전환을 해주지 못했다라는 점은 추가 환봉이 발생되지 않은 거에서는 다행이나 아직 양봉 전환이 확인됐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해 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전일 거래일 저점이 잡혔었던 6,900원이 깨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6,500원 이하로 내려가면서 악재가 좀 더 크게 회사에 부각되는 현실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손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6,900원이라는 가격이 밀리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단기적인 그냥 악재 성격으로만 해소가 되고 다시 기술적 반등으로 매수가 회복 및 수익 전환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런 관점에서는 홀딩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최근에 그 야간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중국 관련된 관련주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아난티도 그 관련된 종목 분류에 속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을 나쁘게 보지는 않을 수 있는 업종이지만 개별적인 악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기술적 지지 여부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난테 어제 삼성생명 관련해서 좀 악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주가 추세는 지켜봐야 하는데 6,900원이 깨지면 6,500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게 손절 염두에 보시고요. 밀리지 않는다면 단기 악재성으로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세아특수가 오늘 철강주 상담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매수가 21,150원이고요. 비중 네. 적지 않으셨고 18,070원으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철강주 좋았는데 세아특수강은 오늘 밀렸습니다. 네. 이 비중을 제시 안 해주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일까요? 크시지 않을까요? 비중이 커서 네, 100%는 아니겠죠. 네, 그렇죠. 네. 100%가 아니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시청자분 100%면 지금 눈에 눈물이 가득하실지도 모르는데 보이진 않네요. 어디 계신지는. 네, 아무튼 보고 계실 겁니다. 네, 보고 계시겠죠? 네.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아특수강. 오늘은 밀렸지만 그래도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좀 올라갔어요. 얘도 이제 특수강이기 때문에 일반 제강보다는 좀 더 특별한 어떤 그 철강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업체인데 여기 보면은 냉간 압조용 선재 및 마봉강의 제조 판매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수강 맞네요, 그죠? 네. 읽어도 뭔가 좀 어려운 어려워요. 듯한 그런 네. 내용이기 때문에 특수강이 맞는 것 같아요. 주로 보면은 이제 철강 선재 부분 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기본 자동차에도 좀 연동이 돼서 생산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티르기의 수혜를 받는 반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철광석이라는 부분에서 보통 이런 분류되는 성질의 그 철강 재료들이 다 나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석유에서 분류돼 가지고 등유도 나오고 뭐 휘발유도 나오고 경유도 나오고 다 분류되는 온도와 그 시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철광석에서 다 이런 이제 특수광이고 일반 강관유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철광석 가격의 어떤 상승세를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추가적으로 이런 철광석 가격에 대한 원자재 상승이 나온다면 당연히 세아특수광에 대한 변동성이 2만 원 도달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기술적 흐름상 지금 상승력이 예전 8월, 9월, 10월, 11월에 움직였던 것에 비해서는 좀 강하게 나오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2만 원까지 도달이 되지 않을 확률도 있어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 비중이 어떻게 되던 간에 손실폭이 좀 10% 이상 나와 있는 상태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점 역별 추세에서 정별 추세로 돌린 흐름만 꺾이지 않는다면 중기적으로 상반기에는 들고 가봐야 되겠죠. 가격적으로는 뭐 22평 수준 가격인 17,300원 정도 수준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유지하시면서 2월, 3월 정도권까지의 추세로 2만 원 재돌파가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전략으로 보유하는 전략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아 특수가 추세만 꺾이지 않는다면 중기적으로 상단계까지 홀딩 의견 주셨고요. 가격적으로 17,300원 지지 가격 주시고요. 2만 원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자.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해 주셨던 전략주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을 유의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월 4일에 매수했던 SM, 항상 SM이 첫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한 주도 팔지 말고 네. 12만 원 무조건 올라갈 것이기에 홀딩 네. 의견 주셨고요. 그렇죠. 이후에 13만 원, 3,600원 선까지 넘겼습니다. 네. 어떻게 딱 출연하시고 다음 날부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 주도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11만 원 돌파 나올 거라고 네. 그 바로 다음 날부터 급등이 좀 나오면서 가장 강력한 시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보고요. 맞습니다. 우리 공략했었던 그 이데일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수익들을 좀 즐길 수 있는 파동을 저번 주에서 이번 주까지의 그 한 주 동안 좀 행복한 한 주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12만 원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드렸던 이유는 어차피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하기로 한 가격이 12만 원이기 때문에 네. 그 가격 위로는 일반적인 논리로 놓고 본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가격 위로 산다고 했으니까 하이브가 물량 25%를 그 위로 계속 시장가 매수를 해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주가는 당연히 부양되게 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오면서 최대 고점은 13만 3,60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수익률은 70%가 넘는 예상했던 30% 목표 주가보다도 2배가 넘는 정도의 수익이 나오면서 네. 좀 대박주 정도 네. 수준으로 좀 기록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차트가 아니라 재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매각 재료를 머금고 있는 애는 매각 재료가 터지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SM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내가 주식 투자에서 종목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을 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면서 수익을 즐기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오픈톡방 쪽으로 들어오신 노란톡 투자자분들께는 분할 차익 사인을 드리기 시작을 했죠. 기본적으로 첫 12만 원 돌파가 나오는 날부터 이 거래일에 걸쳐서 이제는 차익을 본격화해야 된다. 마지막 파동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차익들을 다 해주셨을 걸로 볼 수 있겠고 잔량이 남아 계시거나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12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부담은 없어요. 다만 어제부터 5일선 추세평이 깨지기 시작했죠. 2주 동안 깨지지 않았었던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달 가까이 깨지지 않았었던 5일선 추세선이 지금 종가상으로 깨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은 추가 재돌파가 나와도 고점 돌파가 어려울 수 있고 또는 여기에서 22평으로 떨어지는 하락파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추가 수익을 노리면서 진행 중인 수익을 놓치는 거는 아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최소 비중을 가지고는 추가 방향성을 즐겨보시되 대부분의 주요 비중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내 계좌에 확정적인 수익으로 가져오는 그런 매매 전략을 이제는 해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문가님의 SM 매수가에서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1월 4일 추천드린 종목이고요.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 나오기 훨씬 전부터 미리 좀 눈여겨보시고 대응해 주신 종목인 만큼 이런 부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5일 추세선 깨진 만큼 최소 비중을 두고 이제는 차익 실현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1월 2일에 매수했던 메타버스 관련주 선익시스템입니다. 오늘 5% 가까이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선익시스템 어떤 AS 주실까요? 이 종목은 상당히 제가 추천을 하고도 좀 아쉬웠던 종목이에요. 이제 메타버스에도 좀 속하면서 네. 그 외에 또 이제 외국 기업 수혜를 같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는 종목인데 네. 추천 날짜와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날짜에 그 호가 괴리가 상당히 많았던 종목이어서 매수가가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버린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었던 시점이 1월 2일 우리나라 2023년 첫 거래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날 어떤 지수가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우리 증시가 혼자 개장을 해가지고 네.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시가 출발하고 장대 음봉이 떨어졌는데 그날이 이제 매수 가능 당일이었고 매수가 설정 가격 구간이 이제 시가로 보통 거의 설정이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높은 가격의 매수가가 설정되고 내려온 상태로 이제 주가가 움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매수가고 그러니까 이 밑에 부분에서 유지하다가 올라가서 지금 아직 목표주가 달성이 좀 멀리 남아 있는 너무 아쉽네요. 네, 하루 그런 차이로. 상태인 것 네. 같아요. 뭐 그나마 아마 공략하신 그 투자자분들은 시가에 다 몰빵을 때리진 않았을 거기 네. 때문에 분할 매수를 했다면은 수익을 즐기고 계실 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쉬운 거는 이제 1, 2월에 메타버스 파동이 좀 나왔죠. 그래서 뭐 맥스트라든지 제가 이제 또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만 50%, 또 20% 이상 간 종목들 자이언트 스텝도 막 30%까지도 수익률이 가고 많이 갔는데 네. 이 종목이 또 1, 2월 달에 그 메타버스 파동이 좀 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아직까지 좀 유지 중인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제가 무료 방송에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덜 움직였던 애들이 이번에는 더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전에 강했던 맥스트나 뭐 이런 종목들은 움직임이 없죠. 근데 그렇지 않고 덜 움직였었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상승력이 좀 세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5%대의 강세가 나온 걸로 봐서는 곧 직전 고점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2월 달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목표 수익률 10% 돌파와 함께 뭐 직전 고점 도전도 가능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파동 기대치가 기술적으로 보이는 만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래 기다리셨지만 이제 좋은 수익 즐길 수 있는 시점 곧 도래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익시스템 매수 시기가 시장 전반 조정을 받았던 올해 첫 거래일인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메타버스 파동이 다시 오늘 나오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채팅방에서는 좀 덜 움직인 종목이 더 움직일 것이다 이미 말해주셨고요. 선익시스템 직전 고점 돌파 예상해 주시면서 목표 수익률까지 주가 달성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2월 1일에 매수했던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좀 강세로 53,900원으로 수익권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는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뭐 다른 엔터사들이 이제 네. 다 수익 실현이 좀 됐잖아요. 네. 하이브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네. 국내 4대 엔터사 중에 3대 엔터사가 다 수익 실현이 됐는데 네. 얘만 이제 남았단 말이죠. 네, 그러네요. Y 지만 안 가는 거야. 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아닌가. YG만 안 가는가. 네, YG만 안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왜 지만 안 가냐라고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이라는 방송에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재밌게 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들었나 봐요. 이제 움직이면서 양봉이 연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죠. 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추세 상향 파동이 나왔고 한 번 정도의 22평 흔들림이 나오고 나서 양봉 형성이 된 만큼 예전에도 보면 이제 22평이 흔들린 다음에는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파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직전 고점 돌파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공략한 지는 오래되진 않았어요, 물론. 2월 초에 공략했기 때문에 한 달,
기본으로 한 달 정도는 본다고 했잖아요.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여유 기간이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다른 엔터주가 잘 가는데 why? 왜 너만, 지만 이렇게 안 갔냐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만큼 이제 네. 말을 알아듣고 좀 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목표 주가는 좀 여유롭게 10% 정도로 간단하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직전 고점 돌파 금방 나올 걸로 볼 수 있겠고 여러분들 역시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목표 수익률, 목표 주가 달성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전문가님의 전략주 모두 다 기분이 좋네요. YG 엔터테인먼트 전략주 4대 엔터 중에서 혼자만 부진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양봉 나오면서 기술적으로 상승 파동 추세 보이고 있고요. 직전 고점 돌파 역시나 기대해보자 이렇게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또 골프존입니다. 최고 수익률 26% 넘게 달성을 했고요. 현재도 14만 1,900원으로 수익권 구간에 있는데요. 골프존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다 차익 실현을 하셨을 것 같고요. 네. 추세로 좀 보시려는 분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 팔지 말고 들고 가라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직전 고점 돌파까지도 한 번 더 봤었던 네.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추세로 보는 분들 기준으로는 제가 직전 고점 돌파가 확인되는 어떤 이런 흐름에서 이때가 이제 딱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향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수익 실현도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다음날 바로 운봉이 거꾸러지면서 좀 예상보다는 빠른 하락이 나오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왔던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추세로 유지하고 계셨던 분들은 매도를 안 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날 또 양봉 몸통이 네. 음봉을 관통하는 흐름까지 나와주면서 추세 전환 흐름에 대한 기대치를 갖게 만들었고 지금은 점진 상향 캔들이 나오면서 다시 재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돌파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15만 700원을 여기 보시면 이제 그 7월 달에 찍어줬었는데 요 구간대에 대한 돌파 도전 시도는 한 번 정도 더 나올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계신 추세 홀딩 유지 투자자 분들이라고 한다면 15만 원 돌파 이후에 매도를 이제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는 일부 소량의 비중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올해 시장이 하반기로 갈수록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묻어놔도 사실 상관은 없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래소 코스닥에 있는 모든 종목 중에 가장 베스트한 종목을 꼽아봐라라고 한다면 네. 베스트 50 종목 안에 사실 속하는 종목 중에 오. 하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도 지속적으로 밝은 만큼 기대감을 갖고 보유 유지하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골프존. 지난주 음봉 후 양봉이 다시 나오며 추세 전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방 한 번 더 열려있다 말해주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15만 원 돌파도 고려해 보시고요. 또 하반기 시장 전망을 또 좋게 봐주신 만큼 중장기적으로도 골프존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AS 진행해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또 9시부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이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힌트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제가 전문가님의 이 상한가 코너가 특히나 기대가 네. 되는데요. 왜냐면 그래요? 수익률이 너무 좋으시고 네. 힌트도 잘 주셔가지고 네. 이번 주 전략주 힌트도 들어보겠습니다. 힌트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좀 드리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네. 뭐 근대 또는 뭐
뭐 미래 쪽 아니고 무슨 네, 뭐 옛날 사회라고 중세는 하죠? 또 아니고 네, 중세도 지금은 아니고. 현대이죠. 그렇죠. 네. 현대 사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또 이제 그룹 중에 삼성, LG 말고 네. 핵심 3대 그룹은 어떤 그룹이죠? 삼성, LG 말고요. 네. 현대. 그렇죠. 네. 그게 첫 번째 힌트고요. 네. 두 번째 힌트는 삼성이 좀 빠지니까 좀 아쉬워할 것 같아요. 네. 삼성의 가장 큰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 비상장으로 있고 우리가 한 번쯤은 놀러 네. 가봤을 만한 곳의 네. 이름이 어디죠? 갑자기 훅 어려워지는데요. 어려워지나요? 아, 알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네, 어딘가요? 에버랜드.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힌트고요. 네. 세 번째 힌트는 네. 이제 이게 다입니다. 제가 네. 다 맞추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이 맞추셔야 되는데. 네, 이제 힌트는 다입니다. 네, 다입니다. 네, 네, 이게 다입니다, 다입니다. 여러분. 네. 이 정도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네. 아마 세 가지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네. 종목명은 다 캐치를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에버랜드 얘기가 나오니까 참 놀이동산을 언제 갔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아, 정말요? 앵커님은 언제 마지막으로 가셨나요? 저는 한 3년 전에? 저는 3년 약간 연례 전에? 행사로 아. 놀이공원에 가고 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청룡열차 이런 거 아직도 타시나요? 성경열차 아니고 티익스프레스, 아, 아틀란티스 그렇죠. 네. 이런 거죠.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전문가님 안 가신 지가 오래된 게 네, 느껴지네요. 오래된 게 느껴지면서도 이제 네. 제가 얼마나 이제 노화되고 있는지 아니, 잘 알 아닙니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본론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주식 설전으로 다뤄봤었던 부분 중에 튀르기의 강진과 관련된 또 여진 얘기를 우리가 좀 다뤄봤었잖아요. 그 관련된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종목이 해당을 합니다. 그 현대그룹 산하 소속의 회사에 해당을 하는데 관련돼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려고 한다면은 시멘트가 필요하죠. 네. 그 시멘트를 근데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 일일이 예전처럼 뒤에 이렇게 뭐 매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서 쏟아볼 수가 없잖아요. 네. 요즘에는 이제 펌프 트럭을 이용해가지고 호스를 올려서 위에다가 페인트를 쏟아붓죠. 그 관련된 이제 기계 부분들을 생산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굴착기, 뭔가 이제 재해를 복구한다거나 아니면은 최초에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굴착기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다방면에 관련된 중장비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진 상향 캔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속적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양봉이 형성되면서 두 번의 상승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듯 싶죠. 거래가 실린 윗꼬리 음봉이어서 추세가 끝났나 싶은데 오늘 보시면은 양봉 장악 캔들이 나오면서 최종 꼬리를 제한 모든 몸통형이 전체 몸통을 합치면은 장대양봉으로 발전해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런 캔들이 나오면 거의 90% 이상 추가 반등이 나오는 캔들이거든요. 해머형 양봉 캔들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아마 9,400원 재돌파 시도가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권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가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목표 주가나 손절가는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네. 자세한 이 종목의 종목명 및 추가 사업 영역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적 힌트도 재밌게 세 가지 주셨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관련해서 건설 중장비 업체입니다. 기술적 차트로 봐도 점진적 상승 추세 나오고 있고요. 자세한 전략은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나 또는 문자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에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런 전략주에 대한 대응 방법, 시장 종목에 대한 정보 많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